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실험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세상 물정 모르는 경거망동한 언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 관계자 이메일을 해킹하는 데 성공하는 등 사이버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 대책회의를 갖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인식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결정적 행동이 개시됩니다. 이 훈련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군 병력도 참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정은이 핵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상 물정 모르는 경거망동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김정은이 핵탄 적용 수단들을 다종화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 등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핵 타격 능력을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 폭발 시험과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 나갈 때에 대한 전투적 과업들을 주시해왔습니다. 통신은 김정은의 훈련 참관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10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참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또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의식한 듯 핵수단 등 군사적 타격수단들에 즉시 공격 명령을 내릴 것이란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언동을 비판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경거망동한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입증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 연습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연합상륙훈련이 쌍용훈련의 결정적 행동이 12일 펼쳐집니다. 특히 미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 등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은 물론이고 호주와 뉴질랜드 군 병력까지 참가하면서 훈련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 지난 7일,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연합훈련인 쌍용훈련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은 미 해병대 9천여 명, 미 해군 3천여 명과 우리 해군 해병대 약 5천여 명 등 약 17,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5척의 해상 사전 배치 선단도 투입돼 쌍용 훈련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쌍용 훈련에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 외에도 호주군 약 130명과 뉴질랜드군 약 60명도 함께 훈련에 참가하고 있어 사실상 4개국 연합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쌍용 훈련에 뉴질랜드군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호주군은 과거에도 참가했으나 규모 면에서 이번이 가장 큽니다. 호주군과 뉴질랜드군은 12일 포항 일대 해안에서 진행될 결정적 행동에 한미와 함께 상륙 돌격 장갑차를 타고 육지로 침투하는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군과 뉴질랜드군이 예년보다 큰 규모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 사령부의 참가국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 안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사이버 분야는 전쟁을 수행 중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국방 사이버 안보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보유한 북한이 비대칭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위협 상황을 평가하고 방호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책회의에는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 합참, 각군 사이버 관련 책임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이버 관련되는 것은 테러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국방은 전쟁이라는 사이버 전쟁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이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황 차관은 이 회의에서 최근 3단계로 상향 발령한 정보작전 보호태세 인포콘에 따른 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스마트폰 해킹이나 악성 코드 감염뿐 아니라 다양한 사이버 공격 기법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사이버 방호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종합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정예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 상당한 준비 기간 동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존 분석 평가 체제에서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찾아내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새로운 취약점 분석 평가 체제는 우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체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전문 인력 획득과 양성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 사이버 기술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등 사이버 방호 태세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발전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이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이메일을 사칭해 우리 군 핵심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1일 오전에 열린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우리 정부 관계자 300여 명에게 해킹 관련 이메일을 배포했는데 그중 40명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단독 대북 제재안도 발표되면서 북한이 선제 타격까지 거론하며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안보리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안보리 제재는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대사는 현지 시간 10일 오후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대에서 강연을 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핵 능력 강화와 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이 같은 합의가 더 강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함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대사는 중국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미국에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한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뉴욕 시간으로 10일 우리 정부의 서한이 대북 제재위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조사에 착수해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게 됩니다.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할 때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규탄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일본 역시 같은 취지의 서한을 대북제재위에 발송했으며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이 오는 14일부터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일자 본인 선택 접수를 받습니다. 전문 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 선택은 병역 지정업체와 병역 의무자의 연구활동과 생산 업무 등을 고려해 2016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전문 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1년 미만 복무한 인원이 대상입니다. 올해 교육소집일자 본인 선택 공석은 1,600여 개이며 병무청은 이 제도의 결과를 분석해 공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소집일자 본인 선택은 선착순이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차 핵실험 여파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경색되면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열악한 경제를 감안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대칭 전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남 도발을 주도해온 정찰 총국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학과 컴퓨터에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하여 사이버 전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7개의 해킹 조직에 1,700여 명의 전문 해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해킹 지원 세력 역시 13개 조직에 4,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방대한 사이버전 역량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도발 종합 세트를 마련하여 상황에 맞게 구사해 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핵실험 이후에 어김없이 대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40여일이 지난 2009년 7월 북한은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여 청와대와 국회 등 우리 측 공공기관의 전선망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에는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킹 공격을 시도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작성한 주요국의 사이버전 역량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비교하여 많이 떨어지지만 네트워크 의존도가 낮아 사이버 방어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키 리졸브 연합연습이 실시되고 있는 등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발 사이버 테러에 취약합니다.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에서 사이버 공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명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IT의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상시적인 사이버 보안 체계 점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이버 보안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였고 국가안보실에도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방어 체계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만으로는 민, 관, 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경우 한 번 뚫리면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가 네트워크에 기초한 지식 기반형 경제로 나아갈수록 사이버 공격은 사회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테러 대비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요즘 도로 곳곳에서 해빙기 도로 점검과 노후시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고속도로에서도 시설물 공사가 시작되는 곳이 있죠. 네, 영동고속도로 여주에서 강릉, 중부고속도로 하남에서 호법 사이고요. 오는 15일부터 2017년 말까지 1년이 좀 넘는 시간입니다. 양방향 모두 한 개 차로씩 차단이고요. 이동해 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네, 평소에도 이 구간에는 교통량이 많았던 만큼 출발 전에 교통 상황 꼭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 정체길에 따라서 운행 계획 세우시는 것이 시간 전략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도 날씨가 좋다고 해서 비가 왔던 지난주보다는 다소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입니다. 예상되는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50분, 부산까지는 5시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오산에서 안성 구간,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양지터널 구간으로 오전 11시쯤 가장 막히겠습니다. 일요일 귀경길은 대체로 오후 3시 이후로 정체가 늘죠. 네, 최대 정체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로 예상이 되는데요. 강릉에서 서울은 3시간 2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귀경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오산, 서해안고속도로 송악에서 서평택 부근으로 많이 밀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에서 이천 구간도 정체 예상 지역입니다. 네, 저는 요즘 봄과 함께 시작된 황사 때문에 운전할 때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창문 열기 겁나는 때가 시작이 됐죠. 이 차내도 틈틈이 물티슈로 먼지 제거하시면 좋고요. 필터 상태는 괜찮은지 점검받으러 가실 때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네, 봄철 자동차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최근 국방뉴스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엄중한 안보 현안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군의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와 국민들의 높은 안보의식이 하나로 뭉쳐질 때 우리의 평화는 지켜질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